자,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의 홍소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월 정기적인 웨비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보시는 목차 중에서 6번, 7번, 8번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이 이제 지난 30년 넘도록 다양한 국적자들의 어떤 홍콩 기반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자, 왜 홍콩이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이제 원동력이 됐는지에 대한 요소와 또 홍콩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이 홍콩 어떤 형태의 회사 종류를 설정하시고 또 어떤 형태로 진출하셔야 되는지, 또 법인이나 지점이 설치가 되신 분들은 어떤 형태, 어떤 구조의 은행을 설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Why 홍콩인데요. 왜 홍콩이 지난 30년 동안 이제 많은 전 세계 기업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함에 있어서 이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세계 경제 자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8년이 넘도록 홍콩이 1등, 2등은 이제 순위를 번갈아 가면서 주요 국가인 이제 싱가포르가 또 스위스, 홍콩 이제 3개국이 1, 2, 3등은 이제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홍콩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홍콩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경제에 대한 자유도와 또 자유로운 시스템 때문에 기업들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홍콩 거점을 통한 이점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이고요. 또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홍콩은 한국처럼 어떤 거래 증빙이 있어야지만 송금이 되고 입금이 돼야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자유롭게 뭐 1억 달러가 됐든 1조 달러가 됐든 송금도 가능하시고 입금도 가능하신 국가입니다. 또 거래 투명성 보장이 되고 있고 안전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홍콩은 중국을 떼고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는데요. 도시가 돼버렸는데요. 또 중국 시장 진출하실 때 관문이 되고 있고 또 홍콩의 법인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 진출 시에 홍콩과 중국 간의 FTA 협정인 조세 협약인 세파 규정에 따라서 절세도 가능하시고 행정적인 어떤 간소함을 볼 수 있는 이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세파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는 불가능하시고요. 또 홍콩 내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무실과 직원 운영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는 제도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을 진출하실 때 어떤 세율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홍콩 법인을 통해서 이제 국제 비즈니스 하실 경우에 회사의 이미지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과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절세와 법인세 면제를 통해서 기타 국가에서 이행하시는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절세적인 면에서는 우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철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드리고 있고요. 또 홍콩 법인은 저희가 요청드린 서류만 주시면은 2시간 내에 간단한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간단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홍콩에서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외환 관리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과 또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홍콩 법인은 한국 원화로 3억까지 순이익은 8.25%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또 3억 이상의 순이익부터는 16.5%의 여전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낮은 세율조차도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시고 또 법인세도 0%로 만들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어떤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거래, 또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또 합법적인 절세, 법인세 면제가 홍콩을 이제 세계적인 어떤 비즈니스 거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콩 이제 진출 결정이 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홍콩 진출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법인 형태와 비법인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법인 형태는 홍콩 내에 신규 법인을 등록하시는 제도고요. 그 형태에 따라서 개인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나눠지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다시 이제 공개 유무에 따라서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회사와 이제 합작회사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무한책임 회사입니다. 1인 오너로 설립된 회사가 개인회사고, 1인 이상의 어떤 개인이 참여하는
무한 책임 회사가 합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회사나 합자 회사는 큰 규모에 쓰이지는 않으시고요. 일반적인 상가나 또 소규모,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 매출을 US 달러 한 6만 불 정도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개인 회사로 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뭐 기준이 6만 불 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 회사, 6만 불 이상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 개인 회사도 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업 활동과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다만 제일 큰 단점이 무한 책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분께서, 주주분께서 출자하신 자본금 내에서만 이제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개인 회사 이제 만약에 법적인 소송에 이제 휘말릴 경우에 그 오너이신 개인 자산까지 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규모에 쓰이는 형태는 아니십니다. 자,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단점은 법인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ABC 홍콩으로 장명할 경우에 법인 형태는 하단부에 리미티드라는 그 유한 책임이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필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개인 회사일 경우에는 리미티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ABC 홍콩으로 장명이 끝나시고, 유한 회사일 경우에는, 법인일 경우에는 ABC 홍콩 리미티드로 장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명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개인 회사구나라는 이제 그 식별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작은 규모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무한 책임이라는 거. 두 번째는 회사명에 리미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소규모 형태의 이제 규모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율이 법인보다도 1.5% 낮고요. 법인세율은 16.5%, 그다음 개인회사 세율은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이제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개인회사는 회계 감사를 이제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업이 일반적으로 뭐 US 달러 1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 회사도 가능하시고요. 또 유리할 수는 있고요. 또 1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인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개인 회사나 합작에서는 홍콩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지금 발급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제 순수하게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99%가 유한회사로 진출하고 계시고요. 또 유한회사는 말씀드린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눠지는데, 99%가 요 비공개 유한회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유한회사와 공개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상장을 목적으로 두신 분들은 그 비공개 유한회사 설립됐다 하더라도 공개 유한회사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목적하시는 분들이 공개 유한회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이 법인 형태 중에서 99%가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법인 형태는 이제 홍콩 법인은 아니고 외국 법인을 홍콩에 등록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ABC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지사는 연락사무소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은, 연락사무소는 매출 발생이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한국의 ABC 리미티드를 대신해서 홍콩 내에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AS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영업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전 단계나 시장 조사나 어떤 사후 단계 AS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 본사에 홍콩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비공개 유한회사와 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율을 말씀드리면요, 비공개 유한회사가 한 99% 정도 진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사가 한 1% 정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지사를 진출하시고 어떤 분들이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출하신 말씀드리면은, 지사로 진출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권과 건설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금 설정이 필요 없이 자유로운 어떤 자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거래가 많은 금융권이나 건설회사가 많이 쓰시는 형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제 굳이 지사로 가실 필요는 없고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지사로 진출하셔야 되는 또 다른 형태는, 만약에 이제 한국 본사가 있는데 매출 형태가 다 홍콩으로 인식을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은 한국에서 매출 합산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업종이 뭐 무역이라 하더라도 지사로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는데요. 그 법인 형태도 한국 본사랑 연결 매출 합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지사로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되는 모든 법률도 이행해야 되지만은
법인이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별도의 보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복잡합니다. 또 지사 등록에 대한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자료 준비하실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6천 군데 정도 이제 그 법인 설립 대행을 도와드렸는데 지사 형태는 100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군데도 아니고 한 70군데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락사무소 포함해서. 그래서 그 형태는 상당히 낮다는 부분이 이제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게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개인회사, 비공개위원회사가 법인 형태이고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그 비법인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개인회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홍콩 내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가능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비공개위원회사로 진출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과 지사의 차이점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법인으로 오셔야 되고 어떤 분들이 지사로 오셔야 되고 그 결정이 되셨을 경우에 그 지사와 법인 간의 어떤 등록 시 또 유지상의 어떤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형태는 홍콩 현지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고요. 지사는 홍콩의 본사를 한국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명은 원하시는 장명이 가능하시고 다만 후미에 유한 책임을 명하는 그 리미티드 명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ABC 홍콩 리미티드로 이제 장명이 가능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BC 리미티드가 한국 본사의 명일 경우에는 홍콩 지사는 장명이 불가능하시고 홍콩 본사의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ABC 리미티드가 홍콩 지사의 명이 될 거고요. 자유로운 장명은 불가능하십니다. 자, 설립 요건은 등기이사, 주주,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이사진이 모두 홍콩 지사의 이사진으로 등기가 되셔야 됩니다. 선택이 불가능하십니다. 또 정관도 한국 본사의 한글 정관을 영문 번역하셔서 동일하게 홍콩 기업 등록국에 등록시키셔야 되고요. 그 주주는 없습니다. 왜냐면 홍콩 지사는 이제 한국 본사와 동일한 그 자본 계정을 쓰기 때문에 주주를 등록시킨 제도는 아니시고요. 자, 설립 소요 시간은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시에는 2시간,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6영업일 소요되는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 홍콩 이래서 이제 100% 이제 법인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6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99%가 법인 주주고 1%가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2시간 만에 설립도 가능하십니다. 그 홍콩 지사는 좀 오래 걸리는데요. 한 미니멈 14일은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신고제인데 홍콩 지사는 승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등록국 관할 정부 공무원이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하고 승인을 내주는 제도인데 중간중간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서류 제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뭐 길게 가는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기업의 책임은 그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 내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법인이 1억 정도의 이제 자본금 출자했을 경우에는 1억에 해당하는 그 부채나 어떤 법적인 그 책임 의무가 있으시고요. 홍콩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무한 책임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사가 이제 법인보다는 약간 그 책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정 시 이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 배분하실 때는 법인일 경우에는 배당금 형태로 과시송금하면서 한국 본사로 이익금을 귀속을 시키고요. 또 홍콩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당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한국 본사로 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설립 자본금은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당 최소 홍콩 1불이고요. 그래서 주주가 1인일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은 홍콩 달러 1불로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홍콩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자본금은 없고요. 본사와 동일한 자본 계정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금 설정은 없습니다. 지사 같은 경우는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되는 모든 대정보 보고 사항을 동일하게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결산, 감사, 세무 보고, 직원 등록 등 모든 필요한 그 대정보 보고 사항은 동일하게 준수하셔야 되고요. 법인세도 동일하게 단일 세율 16.5%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원래 2018년도까지는 이제 16.5%로 이제 단일 세율이었는데 그 2018년도, 19년도 회계년도 이후부터는 이중 세율 기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 순이익 규모 200만 불까지는 8.25%, 기존 16.5%에 50%만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만 불 이상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 과세가 되고 법인과 지사의 법인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홍콩 지사도 홍콩 법인과 동일하게 매년 회계감사의 의무 대상이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 설립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말씀드렸던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행하셔야 되는 어떤 기본 자격 조건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요건으로 홍콩 현지 법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상호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상호 선정 이제 가정을 말씀드리면은 ABC 홍콩 리미티드의 법인에 홍길동이라는 1인 등기사와 1인 주주가 참여한다는 전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호 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호명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홍콩은 이제 별도로 어떤 예약 제도는 없고요. 먼저 이제 설정하시는 분이 이제 해당 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ABC 홍콩 리미티드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업 등록국과 이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법인 설립 조건을 충족하신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기본 이제 충족 조건이냐? 자, 등기이사는 최소 1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등기이사가 기본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법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준수항이다 보니까 기본 조건은 18세 이상 되는 자연인일 경우에는 등기사로 이제 임명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나라처럼 현지인 등기사를 선정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도 1인 이상이시고 뭐 현지인의 어떤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그런 제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100% 지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업종에 대한 제약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100%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주주로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등기이사와 주주가 겸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홍길동 1인이 등기이사와 주주로 참여하시고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자, 자본금은 이제 홍콩 주주 홍길동의 사람이 1인일 경우에는 최소 단위는 1불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자본금의 납입 이후에 운영비로 쓰실 분들은 해당하신 비용을 자본금 채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동안 예산이 1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불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주금 납입하시고 주식 발행 받으시고 어떤 운영 자금을 사용하신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홍콩은 이제 업종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제가 표준 정관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앞부분의 회사명과 그다음에 이제 발기인 명부에 따라서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만 틀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저희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회사 간사는 보시면 TC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과 개인만 대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임명하셔야 되고요. 회사 간사라는 거는 뭐 워낙에 이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보니까 홍콩 법인이 이행하는 대정부 보호를 대행해드리는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홍콩 정부가 실질적인 오너, 외국인 오너와 홍콩 정부 간의 중간에서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로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간사의 역할은 공문서 수발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또 주기적으로 홍콩 정부에 신고하셔야 되는 그런 대정부 보고상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드리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를 임명하셔야 되는데요. 홍콩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가 없이 법인 설립이 완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 전이신 고객사분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당사와 동일한 홍콩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이 되시면은 홍콩 법인 설립 서류를 저희가 작성할 거고요. 서류 작성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하고요. 또 100%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온라인 파일링은 안 되고 저희가 직접 서류를 기업 등록국과 세무국에 제출하고 6영업일 이후에 등기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립 절차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로 상호명 확인을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6가지 기본 조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령한 다음에 홍콩 기업 등록국에 회사 등록 비용 또 자본세에 대한 인세를 제출하고 새로 제출한 다음에 관련 서류는 폼 NNC1과 정관 그다음에 관련 부속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고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2시간,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6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 증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서류가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 주주 경우에는 e-파일링 접수가 가능하고 제가 약자로 CI라고 하는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약자로 CI라고 합니다. 그래서 CI가 발급이 되면은 저희가 홍콩 세무국에 방문을 해서 그 폼 1B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서류를 발급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주주 경우에는 그 전자 서류가 같이 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 주주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등록해서 발부된 CI를 가지고 그 세무국 가서 BR 그 사업자 등록증도 약자로 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R을 발부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충족 조건이 약간 틀립니다. 뭐 상호는 말씀드렸던 대로 본사와 동일하게 ABC 리미티드를 설립만 가능하시고요. 등기이사는 자체 설정이 불가능하시고 본사와 동일한 등기이사진이 선임이 되십니다. 자본금은 별도 설정은 없고요. 정관도 한국 본사와 동일한 한글 번역 공증을 받으셔서 영문 정관을 기업 등록 제출하게 되시고요. 또 이제 홍콩 지사장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 지사장은 홍콩 ID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사 등록 전에 이제 선임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명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 향후에 홍콩 지사장분이 선임이 되시면은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도 저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그 자체 주소지를 제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향후에 임대가 되시면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사도 거의 동일하고요. 상호명 확인도 실시간 이제 기업 등록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 지사 등록 신청서를 저희가 홍콩 기업 등록국에 제출합니다. 폼 NN1과 폼 MM1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14일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법인과 동일하게 지사 같은 경우에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약자로 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이제 확인증이고요. 그래서 지사 설립에 대한 CR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그 홍콩 세무국 가서 그 동일한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일정을 보신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자, 연락사무소는 진출이 좀 되게 그 지사보다 낮은 형태인데요. 제일 간소한 형태입니다. 상호명 본사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연락사무소장 선정하시고 홍콩 등록 주소지를 선정하시면 이제 되고요. 법인과 지사와 틀리게 홍콩 기업 등록국에 관리받지 않으시고요. 순수하게 홍콩 세무국에 관리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받게 되고요. 다른 등기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매년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하시면 되십니다. 되게 이제 간소한 형태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법인 설립할 때 이제 주 부처였던 홍콩 기업 등록국, 컴퍼니 레지스트리와 홍콩 세무국, 인랜드 레비뉴 디파트먼트가 이제 앞으로 홍콩 법인과 홍콩 지사의 설립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대정보 보고상할 수 있는 주 부처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등록국보다는 이제 홍콩 세무국에 이제 많이 좀 접속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와 또 관련 주소지 또 문의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트 가시면 대부분 모든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메일 문의하게 되시면은 빠르게는 24시간, 늦게는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보 부처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연락처로 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법인 설립이 끝나고 났으면은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거는 홍콩 법률은 아니고 그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세우시는 분들 또 지점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 또 이제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주거래은행에서 외국한 은행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에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법인 아니면 한국의 개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신다는 거는 주식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한국 외환관리법상 투자 자산에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 취득으로 봅니다. 아무리 주식이 한 주만 있다 하더라도 한 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이 되시기 전에 이미 사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홍콩에 ABC 홍콩 리미티라는 법인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은 관련 신청 양식을 드릴 거고요. 자, 설립이 완료가 되시면은 해당 신고를 종료를 해주시고 또 설정하신 자본금만큼의 자본금 납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1불짜리 법인을 하시더라도 1불 주금 납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되신 분들은 저희한테 송금 신청서나 그다음에 이제 입금 확인서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주금 납입에 대한 주식 증서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주식 증서를 증권 취득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는 사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홍콩 법인의 등기 서류와 증권 취득 보고만 등기증만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이후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인 5월 말까지 홍콩 법인의 연간 사업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결산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사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매년 신고하신 외국한 은행에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사후 관리가 모두 끝나시고요. 만약에 이제 홍콩 법인이 그 청산을 하게 됐거나 폐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청산 관련해서 폐업 등기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주주였던 개인이나 한국 법인으로 송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청산을 보고하시게 되고 정상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고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홍콩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향후에 정상적인 이익금을 한국으로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외국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설립이 됐을 때 이제 그 홍콩의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홍콩은 다른 국가와 틀리게 법인 설립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을 합니다. 그 말은 홍콩 법인 설립이 되어야지만 은행 계좌 개설을 하고 은행 계좌 개설이 되어야지만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이제 그 자본 계정을 가 계정을 개설을 하고 자본금이 납입이 되어야지만 법인 설립에 대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해주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뭐 베트남이나 또 이제 중국도 그렇고요. 자, 홍콩은 이제 선행해서 은행 계좌 개설 이후에 그다음에 자본금 납입하시는 게 이제 다른 국가와 약간 차이점이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은 이제 뭐 3대 금융 국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모든 글로벌 은행과 한국의 5개 인가 은행도 모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가 은행과 제한 인가 은행과 예금 수취 은행이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그 한 100대 은행 중에서 70개 정도의 은행이 홍콩에 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도 KB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 모두 이제 진출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은행을 진출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은행을 선정하셔야 되는지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크게 자, 나는 이제 홍콩 현지은행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한국계 진출은행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홍콩 현지은행이 좀 그 이점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이 한국계 진출은행이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면은요. 자,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은 자, 홍콩 내에서 지점수가 많아서 소매 금융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십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시고 또 어떤 홍콩 그 다양한 인터넷 뱅킹의 플랫폼을 쓰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현지은행의 장점이 있으시고요. 또 현금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사용 용처가 많으신 분들은 또 현지은행에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한국계 은행보다는 HSBC나 시티은행 또 스탠처트드 은행 같은 데가 그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거래처에 은행 정보를 제출하실 때 뭐 홍콩 법인인데 신한은행이나 그런 이제 KB하나 은행 제출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HSBC를 쓰고 있다는 이제 만으로도 좀 이제 어떤 대외 신용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홍콩 현지 은행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면은
그 한국과 다르게 이제 홍콩은 그 월 평균 잔고를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그 평단위 어떤 그 요청하는 각 은행별 요청하는 잔고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매월 유지비가 발생하는 그 메인테넌스 피라고 해서 그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제일 큰 단점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그 현지은행들은 뭐 한국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로만 이제 교신이 가능하시고요. 또 담당 고정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어떤 매출이나 어떤 그 이익이 발생되는 은행 입장에서 매출 그다음에 수익 발생되는 구조들은 담당 직원을 배정을 먼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는 다 담당 고정 직원이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라인을 통해서만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홍콩에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방문도 불가능하시고 전화하실 때는 항상 이제 그 국제 전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없고 그 지리상만 남겨놓으시면은 뭐 24시간 이후에 48시간 이후에 어떤 정보를 받다 보니까 또 빠른 어떤 응대가 되지 않는 게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계 진출은행이 어떤 장점이 있으시냐? 자, 한국계 진출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홍콩 현지 은행의 단점이 한국 진출계 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한국 직원분이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응대가 빠르고 또 그 언어 면에서도 이제 교신이 한국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한국 본사와 자본 거래가 있으신 분들, 뭐 지급 보증을 받으시거나 스탠바이 LC를 받으신 경우는 당연히 같은 동일 은행을 이제 설정하시면서 요율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율 부분에서도 이제 장점이 되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제일 좀 빨리 운영할 수 있는 게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계 진출에 쓰시는 분들 대표적인 업종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무역을 하시면서 페이먼트 텀을 LC로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현지은행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지은행 가시게 되면 일단 은행 수수료율도 한국계 은행보다 높고 또 그 일단 서류 절차 진행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LC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은행은 좀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사본으로 제출을 하고 원본은 사후 보완하는 경우도 제공 가능한데 홍콩 현지은행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LC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국계 진출은행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한국계 진출은행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계 진출의 단점, 도매금융 중심입니다. LC를 받고 송금을 받고 송금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금 거래나 어떤 그 현금 거래가 약간 가능하시지만 제약이 좀 있으시고요. 또 현금 카드와 신용카드는 100% 발급이 불가능하십니다. 자, 크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은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은행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어필은 불가능하고요. 만약 통지 받으시면은 30 이내에 잔고를 빼셔야 되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 지금 좀 상당히 힘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간상으로도 6주에서 한 8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일 폐쇄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신규 계좌를 열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폐쇄 직전에 대체 계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은행 계좌를 가지고 가시라고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현지은행 1개, 한국의 진출은행 1개를 가져가시면서 그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은 한국 진출은행의 어떤 장점 또 홍콩 진지은행의 장점을 취하시면서 2개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계좌 개설이 상당히 힘듭니다. 뭐 법인이 됐든 지사가 됐든 연락사무소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무기 어떤 관련 금융 그다음에 머니 런더링 관련해서 그 좀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바뀌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듀 딜리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고 이 법인을 여신 개인에 대한 검증, 이 범인에 대한 검증, 또 비즈니스에 대한 검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류, 또 방대한 서류 요청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솔직히 조금 좀 그 한국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은행 계좌에서 상당히 좀 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홍콩은 말씀드렸지만은 외환관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보낼 때 1억 달러도 증빙도 없이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 단계에서 그 검증 작업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증빙 요청도 드리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No Your Customer에 가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법인이 ABC 홍콩 리미트가 설립이 됐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등기이사와 주주로 이제 선임이 됐을 때, 등기이사와 주주에 대한 이력, 그 다음에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한국 법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력에 대해서 사업 증빙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 계좌 개설이 지금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이 막 설립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서류 제출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냐면요. 일단 개인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간단한 양력,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무역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ABC 홍콩 리미티드로는 제출할 수 있는 사업 증빙이 없습니다. 막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홍길동이 자국에 설립하고 있었던 운영하고 있었던 ABC 리미티드 한국 법인에 대한 등기증과 ABC 리미티드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사업 증빙, 뭐 재무제표가 돼도 좋고요. 어떤 사업 증빙도 상관없습니다. 뭐 무역하시는 분들은 선적 서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관련해서 계약 서류, 뭐 그 커미션을 받으신 분들은 커미션 계약 서류 관련해서 한국 법인이 이행했던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99%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뭐 좀 본의 아니게 좀 그 선의의 피해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법인도 없으시고 이제 막 사업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첫 선정된 국가가 홍콩일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홍콩 은행들이 요청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홍길동 분들이 기존에 어떤 근무를 하셨는지, 뭐 물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관련 자세한 이력서, 또 레퍼런스 레터, 또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가 와야 될 거고요. 자, 사업 증빙에 대한 서류는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사업 준비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 커스터머와 서플라이어 간에 어떤 교신하셨던 코레스 이메일, 그다음에 관련해서 어떤 그 초기 MOU라든지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은행 계좌 개설이 조금 불가능하십니다. 자,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홍콩 은행들 중에서 홍콩계 은행, 한국계 은행, 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은행이 가상은행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토스나 이제 같은 그 인터넷 은행은 아니고요. 핀테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툴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있는데, 홍콩도 지금 그런 이제 핀테크 관련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홍콩의 어떤 시중 은행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은행이 싱가포르계 은행인 DBS 은행인데요. 자, 그 핀테크 회사는 DBS 은행의 일부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BS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셀을 그 나눠드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은 DBS 은행 계좌가 아니고요. 그 핀테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DBS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입금을 하고 있는 그런 계좌가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홍콩 시중은행이 요청하는 증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은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 가상 계좌를 통해서 먼저 사업 구조를 세팅을 하시고 홍콩 법인을 통해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가상 계좌를 통해서 발생된 어떤 사업 증빙을 가지고 홍콩 시중은행을 여시는 것도 지금 저희가 많이 대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 계좌라는 대안이 있다는 부분들, 가상 계좌는 저희가 별도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계좌 개설은 빠르면 당일, 늦으면은 한 3일 이내는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 설립하시고 가상 계좌 개설이 되시면 이제 입출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 개시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런 업력이 쌓이시면은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쌓이시면은 그 관련 증빙으로 말씀드린 한국계 은행이나 홍콩 시중은행을 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계좌 개설. 저희 업무 자체도 지금 그 은행 계좌 개설 업무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전 검증 받아들이는 절차가 많다 보니까 그런 소요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새 법인 설립 전에 은행 계좌 개설 관련 서류에 대해서 제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대안을 첫 번째는 시중은행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굳이 시중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진행이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은행단에서 승인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 계좌를 통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사업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 가상 계좌고요.
가상계좌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은행 가시는 구조로 하시면은 일반 신용은행보다 빨리 법인 설립된 이후에 2, 3일 이내에 사업 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법인 진출하시는 이제 왜 홍콩을 진출하시는지, 또 홍콩 진출 결정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법인 형태로 진출이 되시는지, 또 어떤 그 은행을 선정하시는 데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출돼 있는 지역별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지역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웨비나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영상, 자유로운 그 다양한 주제로 또 자유롭게 저희가 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주제로 안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